이전부터 계속해서 소개해왔던 2024년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전란의 첫 예고편이 떴습니다. 박찬욱 감독 작품인 것에서 일단 끝났는데 강동원과 박정민 주연의 차승원, 진성규, 정우성까지 출연하는 그야말로 넷플릭스가 숨겨둔 비밀병기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몸종이라 했느냐? 어찌 이천원자와 격이 없이 지내십니까? 너와는 친구가 되어도 종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일단 지르는 BGM과 함께 검수를 익히고 있는 어린아이 2명이 나옵니다. 이 둘이 박정민과 강동원의 아역인 것으로 보이는데 박정민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이고 강동원은 그 집 몸종이었죠. 약간 둘의 캐스팅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이때 나레이션을 집중해서 들으면 차승원 목소리입니다. 몸종이라 했느냐? 차승원은 선조 역할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면과는 상관없는 나레이션일 것 같고 아마 어느 시점에서 강동원이 선조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른이 된 모습이 나오는데 둘은 신분을 뛰어넘어 형제처럼 무술을 갈고 닦습니다. 이때 강동원 모습이 약간 영화 군도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군도에서도 강동원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무신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아무튼 둘은 빨간 천으로 무언가를 맹세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란의 배경인 임진왜란 전후에는 전쟁 때문인지 노비도 묵가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원은 시놉시스에 나온 것처럼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 묵가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묵가시험을 치를 때 선조의 눈에 띄어 아까 그 대사를 건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몸종이라 했느냐? 괜찮아 주시겠다. 약조만 주십시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죽여! 그리고 강동원의 노비 신분을 면하고 평민이 되는 면천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묵가시험을 통과하고 오면 면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을 것 같죠. 하지만 박정민의 아버지는 이 약속을 어기고 강동원은 원한 가득한 눈빛으로 박정민을 쳐다봅니다. 이게 박정민의 탓은 아니지만 신분 자체에 대한 분노가 이때부터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는 개는 죽을수밖에. 그리고 이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인 이름 석자와 함께 강동원이 왜군 장수와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강동원은 결국 의병이 되는데 왜군에 맞서 싸우게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절친 박정민과도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임무는 개라고 한 걸 봐서 강동원과 박정민이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정민은 선조의 호위무사가 되고 강동원은 의병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편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는 건데 왜 둘이 적이 되는 건지는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박정민의 엄마가 화염 속에서 한 아이와 죽는 장면과 이를 구하러 가는 강동원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절친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천명이 너는 내 눈앞에 끌고 와라. 그리고 왜군이 벌벌 떨며 강동원을 청의 검신이라고 칭하는데 푸른색 옷을 입은 조선 최고의 검이라는 의미 같죠. 실제로 왜군은 조선의 관군보다 의병을 더 무서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란에서 그 상황이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궁이 하나 보이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던 창덕궁과 경복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박찬욱 감독의 역사 해석 방향이 드러날 것 같은데 임진왜란 당시 궁을 불태운 게 왜군이라는 설과 조정에 화가 난 백성들과 의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궁에서 뭔가를 훔쳐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봐서 후자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역사 덕후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동원을 잡으려고 하는 박정민이 나오는데 이때 앞줄에 있는 조총수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처음 봤을 땐 누구한테 저격당한 건가 했는데 잘 보면 화약이 터지면서 총까지 다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조총을 발사할 때 원래 이런 건지 잘 아는 조선 밀떡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리고 여기서 많은 떡밥들이 연달아서 나왔는데 일단 의병장 역할을 맡은 진성규가 박정민 부하들과 싸우는 모습,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쫄튀하는 선조역의 차승원, 그리고 일본의 장수와 진검승부를 하고 이미 낙사가 확정된 강동원까지 거를 타선이 없죠. 예고편 BGM부터 분위기까지 진짜 실패할 수 없는 느낌이 강한데 약간 킹덤이 떠오르긴 하죠. 그리고 지금부턴 어디 가서 전란에 대해 아는 척 할 수 있는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좆되는 잡지식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점심시간에 전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가볍게 아는 척을 시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란이 OTT 작품 중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 작품으로 선정됐다는 것인데요. 10월 2일 먼저 프리미어 상영을 하는데 이때 평가에 따라 대작인지 아닌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박찬욱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는 척하다가 역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박찬욱 감독 작품이라고 하니까 연출까지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박찬욱은 각본과 제작에만 참여했고 연출은 심야 FM 김상만 감독이 맡았습니다. 의외로 박찬욱은 설국열차의 제작에도 참여하며 제작자로서도 성공시킨 작품들이 많죠. 한편 김상만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포함 박찬욱 감독 영화 대다수의 광고 디자인을 맡았었는데 그 인연으로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기까지 살짝 언급만 해줘도 영화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아는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싶을 때쯤 던질 화제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주연으로 유아인이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2021년 당시 유아인과 박찬욱 작품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 투약 사건 때문이든 아니든 불발됐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란에 정우성이 특별 출연한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임진왜란 당시이기도 하고 이순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선조와 외란이 나오는데 이순신이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이 맡은 역할 이태신은 이순신 동상을 바라보며 전두광을 향해 진격했었죠. 이건 잘못 말했다가 왜 스포하냐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서 못 다룬 역사적 배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아이러니는 왜 의병과 선조가 대립되는 관계로 묘사되느냐인데요. 실제로도 의병이 조선 관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운 건 사실이지만 임진왜란 당시 무능했던 선조와 지속되는 외란으로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왜군이 쳐들어오자마자 제대로 막아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명나라로 쫄티를 시도합니다. 나라가 우릴 버리면 우린 누굴 믿고 살란 말이니까. 따라서 조선 내부에서도 반란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몽학의 난이죠. 이몽학의 난 공범으로 의병장 김덕령이 거론됐었는데 바로 진성규가 연기한 김자령입니다. 따라서 강동원과 진성규가 같은 편으로서 왜군과 조정 모두에게 등을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선 비중이 없었지만 선조 차승원이 꽤나 기대됩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임진왜란 직후 왕위 재건에 집착하는 임금으로 묘사되는데 의병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제거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스틸컷에도 잘 나와있죠. 그리고 사리분별이 약해진 선조가 가장 두려워한 건 이순신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보다 더 믿는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됐던 것이죠. 물론 이순신이 메인인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적겠지만 어쨌든 차승원과 정우성의 관계 또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장 있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역덕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여기까지 빠르게 몇 가지 정보를 요약해드렸는데 일단 저는 다 떠나서 박찬욱 각본과 제작에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올해는 지옥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각각 대기 중인데 전란이 대박나면 그게 넷플릭스 부활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일단 넷플릭스에 실망해 구독을 끊은 분들도 전란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침 17,000원 프리미엄 상품을 월 4-5천원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1분 컷 가입 방법 영상 추가해뒀으니 그냥 따라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쉽게 구독이 가능합니다. 6,000원 내고 전란 하나만 봐도 영화표보다 싸서 이득이라 일단 뒤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식 예고편이 뜨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가입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메일을 입력하고 로봇 아님을 체크한 후 그 이메일로 숫자 코드가 발송됩니다. 숫자 코드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끝나죠.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위쪽에 구글, 페이스북, 카톡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가입이 끝나면 홈페이지에서 넷플릭스 지금 구입 버튼을 누릅니다. 이용하고 싶은 기간과 이용하고 싶은 프로필 개수를 고를 수 있는데요. 기간이 길수록 할인폭이 커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프로필 1개를 선택하면 최종 결제 금액 43.98달러이며 환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기준 약 59,000원인데요. 여기에 프로모션 코드 엘플릭스를 입력하면 5%를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약 57,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링크가 아닌 다른 링크를 통해 가입을 이미 진행하신 경우 할인 수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한국을 배려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쓱페이 등을 볼 수 있고 기타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결제는 일반 결제를 하듯이 진행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 완료 후 우측 상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내가 구독 중인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사용할 이메일은 사용자 이름이라고 적혀 있으며 여기 비밀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사용할 프로필 번호와 함께 넷플릭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로그인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용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24시간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급한 경우 저희가 겜스고 담당자와 직접 컨택하여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겜스고에선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도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